자, 하시죠.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네. 자, 용도지구 맞아 보시고 나서 용도구역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행위 제한. 참 보면 복잡하게 각종 지구마다 제한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양쪽 페이지에 근데 볼 것이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용도 지구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의 원칙은 무엇이냐랍니다.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요건 보시면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딱 보시면 첫 번째 무슨 건축 제한 딱 나오고요. 또 두 번째 건폐율 딱 나오고 세 번째 용적률 해서 건건용 이란 것이 법에 딱 있습니다. 법에 딱 있죠. 근데 용도 지구는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시 안에서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또 전주시에서의 미관지구 특성이 좀 틀리죠. 목적은 같은데 특성이 틀려. 제한사항 내용이. 그래서 용도 지구는요. 그 제한되는 내용을요. 지방에 맡깁니다. 지방시 조례로서 정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은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조례에서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라. 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오른편 제일 밑에 보세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 다른 특별한 법률 등에서 지구 제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요 박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이어지죠. 요것을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구 가운데서요. 보시면요. 높이 제한입니다. 고도 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요. 조례가 아니고 그 지방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우리 시설보호 중에서요. 자, 학공항공입니다. 학교, 또 공용, 또 항만 등이 있는데, 그 빼고요. 공항시설. 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요. 항공법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자, 자연철주구다. 자연철주,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국토계획법 중요하니까 시행령에서 정해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때 시험이 말입니다. 25회 때 자연철주 안에서의 행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도 무시하십시오. 자연철주는요, 녹한 농자, 보통의 농촌에 있는 시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정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취락주에서의 행위 제한 따로 정하고 있다. 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따로 한 페이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통과했던 앞전에 용도 지역 가운데 보시면 취락지구에서 제한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볼 필요 없습니다. 나온 적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정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린벨트 안에서 정하는 집단철주는요. 그린벨트 개발제한 안에 있는데 요건 그린벨트 법률, 즉 개발제한 개특법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각종 어떤 개발 지형지구, 각종 어떤 개발 집중수하는 개발 지형지구는요. 요 개발 지형지구를 위한 각종 어떤 개발 계획이 하면 개발 계획이고 또 요 지구가 만약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한사항을 정해라.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방화지구란 장소에서의 건축 제한 일부는 건축법에서 일부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례인데 몇 가지 용도 지구는 법이나 기타 계획으로 정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요 몇 가지를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요. 전부 다 그 지방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원칙은 조례인데 아닌 게 6가지가 있다. 이걸 천천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결정은요. 지방에 맡긴다. 조례에서 맡깁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것을 나중까지 암기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관로 3번을 딱 보세요. 아까 저희가 경미특 했습니다. 경미특입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와 특정 제한지구 여기서는요. 조례로 세분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미고 나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요. 요 경관, 미관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경미특 세분, 경미고, 리모델링 완화만 몇 번 엎으시면 지문 나오면 금방 마십니다. 경미특,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 제한지구는 세분을 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고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 경미특, 세번 경미고, 리모델링 완화 이렇게만 읊어놓으시면 요즘은 금방 맞춥니다. 경미특, 세번 경미고도 미간 그 안에서는요 리모델링 완화, 경미고, 리모델링, 경미특, 세번 이렇게 읊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4번상이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4번상. 자, 일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초할 때, 입문할 때. 여러분들, 건축물 있습니다. 건축물 1층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필로티. 벽이 없이, 요, 쓰는 부분이죠. 필로티라 부르는 필로티. 요 필로티 부분. 필로티 부분은 청수에 포함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아이, 또 그러면 안 되죠. 포함된다 했습니다. 포함돼요. 필로티는 1층, 청수년한테 1층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이때 있었죠. 그 빌라 형태를 갖춘 다 가구 주택과 다 세대 작은 평수의 빌라일 때는요, 1층의 2분의 1 이상이 필로티고 나머지가 주택이 아닐 때는 청수에 빼준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과 연립주택은요, 1층이 전부 다 필로티일 때 청수에서 빼준다. 요 네 가지 종류의 건축물 말고는요, 청수에 다 산입합니다. 해요. 그런데 지금 딱 넣어줘. 4번입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요, 모든 건축물 1층 청수에 빼줍니다. 보이죠? 그래서 그 외 건물들, 여러분들, 무슨 원룸 건물이다, 뭐다, 막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다. 1층 청수에 제한할 때 다 잡힙니다. 1층. 청수할 때 1층, 2층, 3층, 4층, 4층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다 제한 받습니다. 근데요, 다 가구와 다 세대, 아파트 1, 2번요, 필로티일 때 빼줍니다. 빼줘. 그 외의 건물 전부 다 1층 청수에 다 잡힙니다. 무조건요. 근데 방제지구는요, 1층 필로티 빼준다. 되어 있습니다. 요 외는 전부 다, 요 네 가지 건물 말고는 전부 다 청수 제한에서 1층 잡힙니다. 그런데 방제지구 안에서는요, 건축물 청수 제한할 때 필로티 구조 다 제외한다. 딱 되어 있죠. 이것만 딱 빼줍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한다. 필로티는 청수에 잡힌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빼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방제 내에서는 다 빼준다. 필로티. 이렇게 딱 의미 주십시오. 청수 제한할 때 4층 제한한다. 필로티 청수 잡힙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네 가지는 빼줍니다. 여러분들 상가주택이죠. 건물 지어서 상가 분양을 했다 합니다. 건물 주인이 상가 임대합니다. 하나, 둘, 세 개, 3개층 이하 빼주니까 3개층 상가주택이 나온 것이죠. 한 건물 주인일 때.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습니까? 다세대일 때도 빼줍니다. 빼줘. 그런데요, 그 외에 보통 업무시설 건물들 다 청소에 잡혀버립니다. 요 네 가지만 청소에서 제한해서 빼주고요. 방제 내에서는 전부 다 빼준다입니다. 다 빼준다. 이것이 4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도 지구를 이제 보셨습니다. 지구 다음 시험에요, 한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용도 지구는요. 자, 이제 제4절 갑니다. 용도 구역 나오네요.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칠판을 보시면서 빔도 보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용도 지역이 전국에 다 있는데 요 기능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 용도 지역 일부 장소에 대해서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용도 지구를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경미, 보시측에 방특이 있습니다. 고저, 자수시, 역일중, 역중생, 학공항공, 자집, 주상경곡특, 자시 이렇게 세 분 또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미특은 더 세 번 또 할 수 있다. 또요. 경미고 내에서 리모델할 때 완화시켜준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실학지구, 요건요, 위치 제한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요거하고 이건요, 제한을 완화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방제는요, 어떠할 때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방제 내에서 건물 1층 필로티 다 빼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높이 제한이겠죠. 보통은요, 최고 높이 제한합니다. 근데요, 어떤 곳은 최저 높이 제한하는 것도 실상이 있습니다.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경관지구죠. 경관이 좋은 곳인데 이것이 온다. 안 되겠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간지구입니다. 미간의 유지를 위해서 좀 어울림이 돼야 돼. 안 어울린다. 못하게 합니다. 뭐 멋진 절이 있는데 옆에 나이트가 보입니다. 나이트. 여러분들 어딥니까? 불국사 가면 불국사 앞에 가시면 많죠. 모텔 쫙 많아. 근데 처음에 보시면 불국사 앞에 가면 모텔도 기와집, 나이트도 기와집입니다. 전부 다 기와집이라. 미간은 맞추라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국사 앞에 가시면 전부 다 기와집, 모텔도 기와집, 술집도 기와집, 다시 기와집이라. 그래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술집에서 가서, 기와집에서 가서 막 춤추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미간을 맞추자, 그죠? 예.
그 다음에요, 보존입니다. 보존. 역사문화환경 보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시설물 뭡니까? 군사시설 보충입니다. 중요시설물. 생태계나 흔히들 많이 보십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학교 시설 봅니다. 학공항공, 학교시설 보호하자. 또 공용시설, 행정청 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습니다. 또 요령서는요, 항공법도 따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죠. 금방 보시고요. 취락지구 참 좋은 곳입니다. 시골 마을 모아서 정비해준다. 혜택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시골 마을들. 각종 어떤 제한을 완화만 있습니다. 가만 없어요. 전부 다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예, 그래서 각종 제한을 풀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이 취락지구. 시골 마을 촌락은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저 집을 짓는다. 제한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진행한다. 보시면 각종 어떤 주거 개발 또 할 것이고요. 각종 어떤 뭐 휴양 개발도 할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저기 송리산 갑니다. 송리산 가보시면요. 송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인데 불구하고도 가보시면 여관촌 쫙 있죠. 여관촌 쫙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관광 휴양 개발 정지구입니다. 하니까 이 안에 유흥촌도 있고요. 모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래서 개발 집중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방제. 비방면 물 넘치죠. 그럼 필로티 박아가지고 물 올려야 됩니다. 청소를 빼준다 이거죠. 이런 식의 어떤 혜택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면산 아시죠? 과거에 쫙 그 사태가 났었죠. 다 방해지구입니다.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면 쫙 모여있죠. 불나면요. 요 한 곳만 탄다. 요 곳만 불 탄다. 별 문제 없어요. 이 불 탐으로써 옆에 번지죠. 방어해야 됩니다. 방화지구.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전체가 다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안에 있으면요. 제가 삼성화재에 있었는데 보험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 왜? 여러분 과거에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 옛날 시장들 평화시장 옛날에 신평화시장 등이 있습니다. 불이 가끔씩 납니다. 불이 납니까? 불을 냅니다. 아시죠? 모릅니까? 저거품 안 팔리죠? 불 태워야 됩니다. 보험가입하고. 보험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초입니다. 초를 딱 키웁니다. 이만한 초. 이만한 초를 딱 키워요. 나올 때 불을 딱 붙입니다. 제일 늦게 나오면서 불을 딱 붙여놓고요. 그럼 잘 안 보여. 밑에 뭡니까? 기름종이 딱 발려놓고 불을 딱 피우고 탁 태어납니다. 차엔 전화 쫙 되겠죠. 1시간 반 뒤에 딱 붙어가 불이 확 번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피는 준데 있어. 아줌마들은요. 보험가입 안 했어. 뒤에서 박수 막 칩니다. 보험가입 하십니다. 박수 쫙 치고. 영 안 팔리는 물건들 태워버리고 보험 받는다. 여러분 배 있죠. 노후된 배. 옛날 어선들 한 번씩요. 침몰 합니다. 침몰 사고 냅니다. 바다 나가지고 구멍을 이만 뚫습니다. 딱 뚫거나 천천히 빠집니다. 천천히 담배 피다가 천천히 손 보다가요. 한참 뒤에 한 반쯤 빠지면요. 에서여서 딱 타진합니다. 그럼 딱 오거든요. 올 때 깔아앉고 물에 떠 있습니다. 구조받는 것이죠. 잘 됐죠. 보험가입 돼 있어. 보험금 받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폐선박들 바다에 입으로 침몰시킵니다. 보험값 돼가지고. 선박도 보시면 10년짜리 이상 되면 딱 검사합니다. 해가지고 가입 거절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해주고 안에 있으면 보험가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겁니다. 특정 제한지구. 온천역, 저기 아산역이죠. 아산역. 원양 온천역입니다. 원양 온천 가시면요. 일대 방향 300m 위락시설 설치 못 합니다. 신규는 못 들어와. 근데 기득권자는 보호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요 한 업소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했는데 한 업소가 말입니다. 한 업소가 권리금이 3천만도 안 했어. 근데 요 지구 딱 전송하네. 요 사람 권리금 3억 원, 5억 원. 왜 못 들어오니까 꽉 올라가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보세요. 아산 역사 온천동 일대 보시면요. 특정 시설, 특정 용도, 미락시설 제한한다. 발표가 딱 되었죠.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제한합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용도지구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요. 요 지정하는 절차가 무엇이냐 보니까 국장과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로 결정을 한다. 예외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정해지면 효과겠죠. 효과는 좀 빠져있네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딱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사실 나왔습니다. 제 사실 용도구역. 이거 참 중요하죠. 자, 잠시 한번 또 여기서 꼭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현재 한국에 5개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현재 한국에 5가지의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어여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왼쪽에 밑에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도표 등에 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해서 따로 정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그것이 뭐냐 보니까요. 시가지의 물산 확산을 방지한다. 또 계획적 당일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기타 토지 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도시관리계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도요. 전부 다 도시관리로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니까 빠진 게 있어요.
결정한다란 말 딱 나면요.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딱 하나 붙어 있죠? 요건 빠져 있죠? 이거 있습니다. 원체 강력한 제한 붙으니까요. 결정권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거 설명할 때 그걸 못 집어넣습니다. 어떤 것은 국장이, 어떤 것은 누가? 딱 분리가 딱 되어 있어. 그러니까 통일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특정 구역마다 따로 결정을 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 빼놓고 나서 그냥 도시관리로 결정한다만 딱 나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없어요. 해서 이제 오른편 쪽 갑니다. 용도구역 구분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오시면 용도구역 크게 5가지의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5개가 다 있습니다. 해서 개발 제한 구역, 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또요 시가조정구역, 또 신설되어진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라는 것이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계도수시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도수시립인데 요거 외에는요 정할 수가 없고 세분 안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부 다 뭐냐? 그럼 보셨죠?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만 지정, 변경 등 결정을 할 수가 있다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원체 센 제한 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요 장소의 결정권을 서울시한테 줍니다. 서울시한테. 그러면 옆전에 오세훈시장 다 풀었습니다. 요 지역을요 지방에 주죠. 전부 다 해제를 다 해버립니다. 경기도 좋다고 해제해버립니다. 큰일 나겠죠? 통제하기 위해서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인데 요건요 국토교통부만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딱 해놨습니다. 또요 도시자연공원, 도시내 공원 설정 요것만 치는 지방의 사람 해가지고 요것은요 지방에서 시, 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요것도 제한 셉니다. 수산자원 관리하는 바로 해양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겁니다. 시가조정구역 요거 보시면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 도지사까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요거 못합니다. 못해요. 또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고요. 이번 신설되어진 멋진 곳입니다. 참 좋은 곳인데 이곳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인천시, 수원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요청을 엄청 하니까 다 줄 수는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자가 특정된다가 또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절차는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한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봅니다. 9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정말 중요하죠.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딱 반 페이지밖에 없죠. 이거 뭐겠습니까? 다른 이것만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요. 이것만 설명해놨어요. 그 상세한 내용은요. 그 법에 보시면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17회까지 시험에 포함이 되었더랍니다. 제가 공부했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예. 제가 17회 때도 시험 한번 보고 나서 18회 때 붙었습니다. 18회 때 합격했는데 17회 때 그때 제가 18회 때부터 강의했습니다. 근데 17회 때 신림동에서 고시생이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다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는 그 형태가 가보시면요. 전부 조용히지만요. 시험장 가보시면 그 동네에 보이던 모든 생들이 다 와 있어요. 싹 딴데가지고서 쪽팔리니까 눈치 보면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0명 의원이 갑니다. 한 명은 2명 겨우 붙습니다. 진짜입니다. 고생들 공부 전문가인데 요 공부는 이상하게 줄줄이 작성한대요. 전부 다 방에 가시면요. 방에 다 꼽혀 있어요. 옛날 책들 중개사용 책 다 꼽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응? 방마다 전부 다 중개사 책이 다 꼽혀 있어요. 추워가지고. 진짜입니다. 가보면 고생들 방에 전부 다 꼽혀 있다니까요. 다 꼽혀 있어. 시험지 다 가보죠. 지가 공부 좀 했으니까 혼자 막 공부해요. 그냥 전부 다 줄줄이 낙방이죠. 민법만 다 나오고 딴 건 전부 다 낙방. 전부 다 말도 안 하죠. 시험장 판 잡았냐? 응, 공부를 해라. 마치 보시. 해놓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합니다. 엄청 해요. 맨날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도 그 다음에 딱 시험 붙었죠. 그때 처음에 볼 때 이 법이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요. 무지막지하대요. 막 제한사항이 엄청 많아. 아, 머리 아프죠. 문제는 딱 2개 나옵니다. 2개. 그러니까 포기했죠. 제끼고 봤죠. 봤는데 그때 민법 처음에 딱 볼 때 10점입니다. 고시생이죠. 민법은 딱 보니까요. 95점이 딱 나왔어. 학교론 딱 쳤는데요. 몇 점 나왔게요? 25점 나왔어요. 바로 뭐 볼 것도 없죠. 꽝. 그 다음에 18회 합격했습니다. 민법 90점 나왔습니다. 학기론 딱 40이 딱 나왔어요. 1차 합격. 또 2차는 공법 강사 체험활동입니다. 몇 차겠죠? 공법 딱 보니까 87.5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42점인가 5점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공시법이 또 보니까 뭐 하여튼 점수가 거의 안 나와서 합치니까요 2차에서 딱 정확하게 61.7점 한 문제 플러스였습니다. 와 기분 좋대요. 합격했다 했죠. 하니까 공부하던 모든 수험생 아는 형님들 동생들 다 모이니까 30명 모아서 밥을 샀죠. 그날 1차 2차 딱 쏘니까 150만 딱 써있죠. 그 싸거든요. 갈비가 싸요. 갈비. 해봐야 뭐 1인분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 먹습니다. 그 때문에 1차 2차 딱 하니까 호프집 가니까 150만 원.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올 때 말입니다. 그 신중에 올 때는 그 집배원분들이 말입니다. 예? 배를 딱 유립니다. 응? 노란 봉투 있죠. 딱 들어옵니다. 축하합니다. 받을 때 그 기분 진짜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노란 봉투, 형님 봉투 딱 오거든요. 안에 딱 보면 합격증이 딱 있어요. 기분 축입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누리십시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예? 150만 원. 참 아깝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죠. 150만 원. 그런 느낌들을 올해 10월 28일 날 시험 치시면 오후에 아십니다. 시험지 들고 나오시니까 답을 맞춰보죠. 그날 바로 아십니다. 바로 아시면 전부 다 울상, 기쁨상 다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그럴 때 기쁘게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체. 앞으로 쭉 나오셔가지고 우리 10월 28일 날 그날 그 토요일 날 밤에 다 서울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잔 모여야죠. 응? 딱 볼 때 합격하시면 다들 기분 좋으신데 합격 안 하신 분도 오시대요. 오시면서 막 우십니다. 막 우시요. 진짜입니다. 제가요 고시생활 오래 했는데 합격을 제가 합격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다음에 또 합격 안 됐다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된다. 그 마음 때문에 진짜 슬픔이 막 복받게 돼요. 1년은 또 해야 되나. 그럼 1년 또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끝내버리십시오. 다 1년 내에 끝내십시오. 여러분은 1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왜? 80만 아니죠. 60만 딱 넣으면 됩니다. 전략을 딱 세우면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요. 딱 요것만 딱 넣는 게 다. 그 집중하시면요. 요 술자랑 넘어갑니다. 다 65점만 맞추면 돼요. 안전하게. 예? 뭐 80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요 중개분 말입니다. 공부를 잘 하신 분일수록 사업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공부를요 85점씩 나왔어. 그분들 사업은 꽝입니다. 딱 62.5점, 65점 나오신 분들이 사업 잘 하시대요. 중개분요 머리 잘 써야 됩니다. 딱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부터 이 사람 돈이다 아니다 파악이 딱 돼야 됩니다. 예? 그냥 뭐 법리적 설명한다 안 됩니다. 법리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실려주는 설명. 그죠? 경험입니다, 경험.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중개업 상위 30%입니다. 현재 한국에. 월 소득이 1,000만 원 다 넘습니다. 하위 30% 보시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돼. 변호사들 제 친구도 많거든요. 변호사들 제 친구가 너무 말입니다. 한 달에 수입 한 건 내지 반 건. 빚만 지금 10억입니다. 마이너스 10억.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뭡니까? 이거 하겠다고 지금 넘어오죠. 택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저걸 따라오죠. 참 희한한 게 고위생들은 이걸 잘 못 따대요. 이걸 잘 못 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김병윤 변호사 있죠? 솔로몬 변호사. 알거든요. 양반이 벌써 칠수하고는 칠수. 이 걱정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수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자기 책상에 꼽아놓고 있습니다. 형님 가면 꼽아놓고, 왔나? 나 바쁘다 가라. 하거든요. 책에 딱 꼽혀 있어요. 그게 그 현실입니다. 들어올려도 못 들어옵니다. 힘들지 마시고, 진짜 우리 전문 이쪽의 사회인들이 이 일을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십니다. 개발장구역 딱 보겠습니다. 지정과 목적 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요것만 딱 첫 페이지만 아시면 돼요. 딴 건 볼 게 없습니다. 딴 건 볼 게 없어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끝에 결정한다만 딱 하시면 돼요. 목적이 뭐냐? 가운데입니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보안상, 군사상 보입니까? 보안상 뭐죠? 보안상 목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발장구역. 그래서 요건 요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한다라는 말인데 옛날입니다. 보시면요. 옛날에 서울시부터 해가지고요. 뭐 각종 시들이 개발 막 되니까요. 수원시부터 해가지고 개발되니까 막 치고 나갑니다. 막 퍼져나갑니다.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주위에 개발 제한구역을 딱 설정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도심 산들 많아요. 전부 다 개발지역 날짜 다 정했습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죠. 개발 제한구역 딱 정해놨습니다. 해놓고 확산을 막았죠. 이 덕분에 요 주위가 참 자연환경이 잘 갖추어졌다 이거죠. 좋다. 그런데 군사상 목적 서울시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배치합니다. 전부 다 개발장 내에 전부 다 배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고 하면요, 땅 빌려고 확산 방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군사상, 보안상 목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한다. 만 하시면 딴 거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제한된 내용은 특별법에 따로 있다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발자고요. 중요하지만 그림별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안상 목적까지 포함해서 도시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만 딱 하시면 그 외에 답으로 문장이 아예 안 나옵니다. 보안상 목적밖에 안 나옵니다. 답은 딱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안상을 포함해서 도시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만 하시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 그 제한상은 따로 특별법에서 정한다. 하지만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 것이 없으니까 딱 한 페이지 이 법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법조항이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이거 뭐냐? 도시 내에서 공원만다.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도시 내에서 공원. 여러분들, 그건 여기입니다. 도심지입니다. 세 가지. 도시지역 아니다. 농촌 아니고 도시 안에 주상공업지역 사이사이에 산들이 많아. 요 산들을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딱 전부 다 보호, 개발 제한 딱 합니다. 해서 안에 산책로 만들고 또 뭐 있습니까? 헬스기구 다 올려놓죠. 도시 내에서 시민들 휴식 공간 만들기 위해서 도시 내 산들 다 묶어가지고 자연공원 설정을 딱 해서 시민과 환경보호도 있지만 도시민들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에서 만들어준다. 이건 도시문제니까 도시 장애한다 해서 시도대도시가 바로 도시 관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또 이것은요, 도시지역 안과 밖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에만 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산은 딱 가보시면 입구에서요, 편말이 딱 붙어 있어요. 딱 보시면 여기서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해가지고요, 취사 금지, 야영 금지, 무슨 영업행위 금지 해가지고 걸리면 어쩌로 10만 원 딱 붙어 있죠. 다 그렇습니다. 도시 내에서 시민들 휴식 공간을 위해서 산들 포함해서 조그마한 언덕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개발 자리에서 시민들 운동기구 놓고 여기서 쉬게 한다. 이 의미입니다.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도시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어디 있느냐?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에 정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그 정해제한상은 따로 도시공원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도시공원법인데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X 있습니다. 도시 내 공원은 도시공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입니다. 녹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도시공원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제한상을 정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볼 것이 없습니다. 3번도 똑같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도 서울은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바다에 있는 곳입니다. 서해안도 별로 없습니다. 저기 남해안 가시면요, 저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남해도입니다. 남해도. 남해에서 말고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딱 있는데요. 요 두 섬은요, 남해에서만 거의 섬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또요, 거제는요, 밑에 남쪽에 3분의 1입니다. 전부 다 뭐냐? 수산자원입니다. 수산자원. 요 수산자원이 나와요.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육성. 자, 보호입니다. 보호니까 당연히 수산자원이 나오고 있는 공유수면 바다 위를요, 보호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육성입니다. 육성. 굴을, 미역을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서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상해버리죠. 그 싱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현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에서 바로 가공,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 인근 토지, 인근 토지까지 딱 정해가지고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과 그 육성을 위한 인근 토지에 땅 그냥 안 됩니다. 안 되고 오로지 어패류 생산을 위한 각종 공장, 어패류 공장, 창고만 딱 있습니다. 또요, 여기 어민들을 위한 각종 선박수리 시설 외에는 일전, 그 외에 전부 폐수시설, 다 공장, 다 제한합니다. 오로지 어민들을 위한, 그 양식장을 위한 공장과 창고만 딱 설정해 줍니다. 그 외에는 일전 안 돼요. 이 제한이 센 곳이 있다 보니까 이 장소도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요, 공유수면과 인근 토지까지 결정한다 해서 행위자는 가합니다. 바로 요 말이 나와 있죠. 해양부 장관이 자, 보호수면에서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또 이 행위제한상은요,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요, 앞으로 실무 나가시면요, 합격하시면 합격하는 날 제가 파일을 다 보냅니다. 이메일로. 제가 이 부분을 전부 다 대단의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쁘게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각종 어떤 법마다 개발자구역부터 해서 분석을 쫙 해가지고 제가 실무를 하기 때문에 분석 딱 되어서 아주 이쁜 파일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 다 메일로 다 띄워줍니다. 도움 될 겁니다. 합격하신 분이 아니었어. 오늘도 벌써 이메일 몇 개 띄워놨습니다. 각종 어떤 토지용, 건물용도 다 되어진 저만의 실무 강의 틀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메일로 다
뿌려서 또 이 파워포인트 원판을 띄워줍니다. 현업소 쓰시라 이거죠. 여러분 현업 하시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거울 뭡니까 백 입구에다가 전세 얼마 막 프린터 딱 붙여놓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참 보면 그거 참 뭔가 안 좋아. 에? 또 설명을 막 해줍니다. 보여주면 장구리 보이죠. 바로 그냥 빔 딱 해가지고 백면에 딱 쏴버리면 됩니다. 쏴버리면 이쁘게 쫙 나오거든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요 안에요 그림이 흘러갑니다. 사진이 막 나오고 또 동상이 막 튀어나옵니다. 딱 보여주는 거죠. 딱 방이 이렇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 딱 그 방은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싱크대 형태가 이렇네요. 쫙 보여주면서 1번도 있고 또 2번 있으면 바로 딱 보시면 야 가는 것보다 딱 본 손에 이 집 한번 가봅시다. 딱 찍겠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해. 이 좀 변화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처음에 앉아가지고 청소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됩니까?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런 첨단을 갈 필요는 없지만 첨단까지는 아니어도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 보이는 그런 업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영업 잘합니다. 제 아는 분들 지방에 참 많은데요. 돈 잘 법니다. 개업하자마자 바로 그 전에 그 일도 하신 분도 있는데 하자마자 바로 교수님 뭐예요? 한잔 밥 먹읍시다. 와 자꾸 학원에 와요. 뭐로 가면 하는 말이 저희 이번 6개월 동안 돈 3억 벌었습니다. 왜? 3억 벌었다. 또 어떤 사람들 1년 동안에 토지 몇 개 하니까 토지만 서정수는 있는데 보니까 1억 5천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예? 저는 강의 이게 10년 해도 말입니다. 돈 2억 3억 겨우 벌떡만 돈인데 한 방에 그냥 6개월 만에 3억 4억씩만 벌어졌기 돼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저도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강의보다는 빨리 하러 나가서 실무를 떼야 돈을 벌 건데 그런 마음이 욱하고 참아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 현재 제가 하는 일이 이 업이다 보니까 좀 더 한 다음에 50 딱 되면요 나갈 겁니다. 이제 3년 딱 남았습니다. 만으로 3년 딱 남았습니다. 저 나이 좀 먹었습니다. 예. 학번이 87학번입니다. 87학번. 그래서 빠른 87학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987년도 6월 달에 아시죠? 6.29 나올 때 6월 10일 날 요 항쟁 행사할 때 제가 그 행사 전에 제가 가장 1번 제가 투옥색 어딥니까 차 닭등차 거의 재밌게 끌려갔죠. 가서 그 뒤에 온 사람이 제가 12시 반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뒤에 온 사람이 3시 반에 갔어. 그러면 그 사이에 12명이 저를 취업했는데 12명한테 세졌다. 월망을 맞죠. 엄청 같은 완전히 얼굴 딱 빼놓고 온몸이 멍이었습니다. 바로 민주화의 제가 1번 선봉장이었어요. 제 이름은 없죠. 우리 뭡니까 민주화의 제 1번 제가 선봉장인데 불구하고도 저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건요. 예. 촬영합니다. 진짜입니다. 6월 10일 날 제 1번 투옥생이 아니면 제 1번 끌려간 친구죠. 예, 제가 정했습니다. 예. 옛날 얘기 처음 모를 때 얘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 장소 4번 딱 나오네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 페이지가 나오면요 이 시가 조정구역 요건 1번에 1, 2, 3, 4번을 잘 봐주세요. 밑에 컬러 입으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요 1번에 1, 2, 3, 4번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시가 화를 조정한다 란 말이죠. 요 장소는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자 시가화를 제한한다가 아닙니다. 시가화 되는 것이 조정된다. 조정구역입니다. 조정구역. 이게 뭡니까? 조정 유보입니다. 유보. 잠시만 미룬다 이겁니다. 미룬다. 그래서요 시가화 될 것이 예상되지만 잠시만 조정 숨고른다 유보시킨다는 장소입니다. 시가화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시가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인근지역 요것들이 계속 옆으로 펼쳐나갑니다. 근데 이쪽도 개발될 수 있는 토지 용도입니다. 그래서 개발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지금 하고 있는 요 개발 좀 더 차분하게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를 나누어서 그 다음번 요쪽 가자 할 때 잠시만 이쪽은요 멈추게 해놓습니다. 유보시킨다 조정시킨다 요입니다. 보세요. 1번 보십니다. 보시면 시도지사는요 도시지역입니다. 과 그 주변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한다가 아닙니다. 시가화 방지가 아닙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줄을 닦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도모죠. 개발 제한의 말 절대 없습니다. 개발 도모입니다. 잠시만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하지만요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모한답니다. 제한 제한하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개발을 도모합니다. 개발됩니다. 되는데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되겠죠? 일정 시간만 시가가 될 것을 잠시만 미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 시도에서 도시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나올 때요. 개발 제한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개발을 도모 육성합니다. 잠시만 유보시킨다.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요. 요 기간 끝나면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X 그래서 봅니다. 또 이분 보세요. 그런데요. 시도에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요.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는 국토장관도 결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국토장관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지면 지정할 수도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응? 자, 3번 잘 보세요. 그래서 유보시킵니다. 유보기한도 일정 시간 딱 제한합니다. 유보기한은요, 최저 5에서 최대 20년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요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4번 보세요. 실제 보시면요, 요 5에서 20년 정했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미리 개발계획이 나와서 다 개발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개발 안 되었다 할지라도요, 요 정해진 기간 끝나면 그 다음날 무조건요, 자동적으로 실료식을 줍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단계적 계획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요 기간 끝나면 개발하게 풀어준답니다. 잠시만 좀 조정한다. 멈추게 한다. 요 의미죠.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요런 지역들이 저기 인천까지 맞습니다. 인천에 저 김포 사이에 저 금단 지역과 또요 인천 저기 공항 지역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졌어요. 그때는요 1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다 없어져서 지금 1km. 그 전에 미리 다 개발 다 되었습니다. 일단 유보시켰다가 개발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시가를 잠시만 유보시킨다. 조만간에 단시간 내에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요 개발 엄청 잘 될 수 있는 예상 후보인데 잠시만 계획된 개발을 위해서 잠시만 묶어둔다는 의미죠. 개발한다는 말 되겠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1, 2, 3, 4번입니다. 특히 4번 보세요. 보시면요. 자,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은요. 요 유보기한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낸다. 실려준다. 이겁니다. 자동 해제입니다. 해제. 기간 끝나면 따로 발표 안 해도 자동으로 풀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효, 효력을 낸다. 또 상실 또는요. 뭡니까? 해제. 라는 말을 하면 항상 앞에 보세요. 뭐 나옵니까? 어떠한 날? 그 다음날.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문장 참 잘 나옵니다. 항상요, 예, 없습니다. 실효, 해제란 말 나오면 어떠한 연도 해당되는 날, 그 다음 날이 꼭 나오는데 이걸 빼가지고요, 시험 벌써 한 4번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으로 책을 내요. 항상 실효 해제는요,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그렇죠? 효력 발생은 그날부터가 맞습니다. 근데요, 실효 해제는요, 예외 없이 항상 그 다음 날, 예외 절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실효해제 나오면 항상 요 문장 다음 날을 꼭 확인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요거 답으로 잘 띄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있죠. 장관령이 아닙니다. 같이 몇 가지 포인트가 꼭 잘 되는 포인트가 꼭 있어요. 여기 그 포인트입니다. 항상 실효 해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요. 나오면 항상 어떠한 몇 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을 뺐느냐 있느냐 꼭 반드시 확인 꼭 해야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요즘은 설득 띄웁니다. 항상 어떤 것의 해제, 실효 나오면 어떠한 연도, 어떠한 날, 그 해당되는 날, 그 다음 날을 꼭 빼고 넣고 가지고 확인을 꼭 합니다. 하니까 요 4번 사건요. 유보기한 5일 10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자동 실효가 딱 되어집니다. 되어진다. 또요. 실효 해제는 당연 실효입니다. 하지만요. 4번에 제일 끝에 보시면 실효 해제되어진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따로 또 고시는 또 항상 합니다. 그래서 실효 해제 고시가 된 걸로 본다 하면 또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 실효 해제인데 그 사실을 또 널리 공표하기 위해서 따로 고시는 또 해야 된다. 이걸 살짝 섞어놓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 포인트입니다. 해서 요 1번에 있는 1, 2, 3, 4번 요 어미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밑에 2번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의 유보기한 내에서 각종 제한이 맞습니다. 유보기한 딱 정할 때부터 결정을 딱 해주는데 5에서 20년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요 끝나면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한 내에는 일단은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위 금지입니다. 금지. 알겠죠? 왜? 조만간 풀어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자, 몇 장 넘어갑니다. 몇 장 넘어가시면 그냥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어디냐 하니까요. 자, 페이지로 보시면 아까 확인했었는데, 다시 여기 안 보이려고 하네요. 아까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이거다, 이거. 있네요. 108페이지를 해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왼쪽에 제일 위에 괄호 3번을 딱 보십니다. 3번. 보세요. 이름만 보입니다. 도시공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말합니다. 도로, 철도 등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제한사항 적용 안 한다. 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도로 놓을 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눈치 안 봅니다. 막 놓습니다. 그런데요, 빠져있죠? 용도구역 빠져있죠? 응? 빠져있죠? 도시공획시설.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도로 놓을 때입니다. 보시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받지 않는다 돼 있죠? 그거 주거적이든 상업적이든 그냥 놓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요, 용도구역 빠져있어요. 지금 배웠던 개발제한구역부터 해가지고 도로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겁니다. 제가 요 기한 내는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도 놓을 수 없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어서 봅니다. 92페이지에 제일 밑에 칸에 1번 보세요. 도시군계획사업 보이십니까? 요 도시군계획사업은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사업 세 개 묶어서 통칭한 말인데, 공공사업입니다. 각종 어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 설치한 사업과 개발사업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못합니다. 못해요. 보세요. 지가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중앙행정관장의 적극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요 유보의 내는요, 도로 놓을 때도요, 지방사업은 안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정받는 불가피한 사업만 가능하다. 그거는 못한다 겁니다. 이런 제안을 갑니다. 왜? 곧 다 풀어줄 것이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도시공계획사업 말고 기타 사적인 공적인 토지 이용행위 다 못합니다. 못해. 못하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보시면 기억 박스, 니은 박스, 다음 페이지 디귿 박스까지입니다. 요 몇 개 안 되는 행위를 하느냐? 아닙니다. 요것도요, 들고 와서 해당 특광시한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겁니다. 또 보세요. 그 행위 다시 앞에 갑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기억에 각종 농사용 건물들 이것도 못합니다. 허가 받아야 될 수 있다. 두 번째 보세요. 밑에 니은에 주민생활시설 쭉 보이죠. 여러분들 1번에 그 박스는 1번입니다. 니은에 1번 주택입니다. 주택 신축 안 됩니다. 전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면적 포함해서 30평까지입니다. 100제곱미터. 야, 이면요, 정축 요 규모까지의 키우는 것은요, 허가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마을시설들. 또 3번에 도시군계획사업 말고 기타 각종 어떤 공익시설들 전부 다 못한다가 원칙인데 요 정도는 들고 오면요,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딱 보시면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 건물 신축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정축도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규모 안 키우는 부분에서 개축과 재축까지는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신축은 다 안 됩니다. 일절 안 된다. 원칙. 있는 건물은요, 규모 안 키우고 자기 비용 투입해서 재축, 개축 이건 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같이 상당히 많은 제한이 붙습니다. 이것도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요, 일절 행위를 못했다 보면 됩니다. 계집을 지어도요, 허가 신청 받아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 그냥 원상 상태로 놔주라 이겁니다. 놔주라.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용해라 이거죠. 일절 못한다. 이 강력한 제한이 붙는다. 그런데 요 제한한테 내용은 시험에 안 오니까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 오른편에 가시면 그 절차 기준 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이제 96페이지에 시험에 꼭 나오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5번. 다음 시험에 이것이 100% 나옵니다. 별표 이건 10개입니다. 10개. 10개인데 다 보지 마시고요. 지정 첫 번째 1번 그 밑에 있는 내용만 딱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에요,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세요. 이건 뭐냐? 행위 제한이 아닙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한을 최소한 풀어주는 곳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한은 가능시 아니고 제한은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이 장소가 있는데 이건 시골 농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형식이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면서 지역 거점 육성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다음 장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방향은요. 신도시 이번에 동탄 끝입니다. 그렇지? 앞으로 신도시 안 나옵니다. 한국은요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안 한다 발표했습니다. 옛날 시가지 안에서의 도시 재생 사업한다가 이제 주된 포커스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동탄 말고 더 안 나올 겁니다. 보세요. 별대 지금 나온 거 말고 더 안 나와. 전부 다 시가지 내에서의 옛날 낡은 지역 재정비 등 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보세요. 재개발합니다. 해요. 하는데 할 때 보시면요 요 지역 용도 지역 제한 맞습니다. 아까 그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놓을 때는요 용도 지역 제한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요 용도 지역 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러면요 보시면 주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아파트 있는 곳이죠. 재건축 전부 다 주택 지역, 주거 지역에서 다 합니다. 해요. 다음에 재개발 전부 다 보시면 주거 지역에서 합니다. 재개발 해요. 그러면요 요거 할 때 보시면 해당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럼 아파트 건축하고요. 기타 상가 일부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공장, 큰 상업 빌딩 못 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이러한 장소를 딱 정해주자 할 때는요. 원래 주거지역이지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주택도 물론이고요. 요 건물 내부에 안 되지만요. 공에 안 나오는 첨단 공장도 넣게 해주고 상가도 넣게 해준다. 복합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안을 확 풀어준 것이 바로 이쪽 이제 제주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서울시에서요 10군데, 인천에서 3군데 신청이 막 들어옵니다. 국장이 알아서 딱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거 딱 앞두고 있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애매해. 그래서 선거를 끝나면 아마 확 나올 겁니다. 보세요. 수원, 인천, 서울 해서 지금 막 들어옵니다. 여정부 다 시작하고 있어요. 요청해도 결정은 전부 다 국토장관이 하겠죠.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장관만이 도시 내에서의 복합적인 토지형 정진을 위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딱 되겠다. 그 대상 저기 밑에 1, 2, 3, 4보다 있죠. 요걸 꼭 이뤄내세요. 그래서 천천히 볼 상입니다. 자, 보시면요. 도심권, 부도심권, 생활권 중심, 도심지 내에서만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철도 유사 등의 각종 어떤 지역 거점 시설 인근 장소입니다. 또요, 3개 이상 대중교통,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그 중심지에서 1km 안에. 또 4번에 주거와 상업, 주거와 공업 기능 중심의 정비사구역. 또 5번에 또 재생 활성 지역들 등이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네요. 네. 하여튼 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외우시고요. 요런 장소에 대해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국토장관이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오른편입니다. 포함 내용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는 볼 것이 없네요. 한 단을 탁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요.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98페이지에 7번 보십시오. 7번. 자, 요 장소의 결정은요. 국토장관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도에서 일부 위임받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지정 말고요. 변경될 때 요 구역의 일정 상을 변경할 때 일부분은 시도에서 결정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도 막상 1번, 2번 다음에 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9번입니다. 9번. 여러분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요.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무시입니다. 무시고요. 보세요. 요 내에서 행위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각종 제한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정한다. 다 있죠? 그러니까 각종 어떤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무시합니다. 발표되어진 통과된 그 계획, 그 구역 계획의 내용대로 개발하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계획 내용 또 보시면 국토장관이 결정해 줍니다. 장소의 위치 결정 뿐 아니고 그 내에서의 이용 사항의 계획도 국장이 결정을 해줘서 통과 딱 되어지면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장 짓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인 장소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9번 사항을 딱 발표하십니다. 보시고요. 10번은 말입니다. 요 구역 내에서 각종 어떤 제한을 해제해주는 그 조항이 쭉 나오는데 이건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사항을 잘 봐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요. 용도 지역 시구제한을 안 받습니다. 용도 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의 내용대로 이제 행위가 이용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그런 장소가 이제 탄생이 되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요 지역들 발표가 쫙 되어지면요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곳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바로 오늘 배우실 사항이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바로 지구 다니기라는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은 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 사항이 아니고 3월달에 조금 더 확대할 것이고요. 111페이지부터 바로 다음 주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복습해야 되겠죠? 복습.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에 어떤 어미들이 쭉 나와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보안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정구역, 이건 개발을 유보, 도모한다는 목적이 포함되고 520년. 요 장소는요, 공유수명 인근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고요. 요건 도시 안에 공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해서 이런 곳이 개발 제한 구역이 딱 되죠.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한다라는 의미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요. 자, 시가화 되어진 장소 바로 옆에 있는 땅에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보, 시가 조정구역. 도시지역과 바로 인근 장소에 딱 정해서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자,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보호를 위한 공유 수면과 또 인근 토지에 대해서 육성을 위해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도시 안에 있는 식생영화 산에 대해서 개발 제한해서 도시민들 공헌받는다. 자연공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인데, 자, 요 장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거는 개발장 국장이 합니다. 시가는요, 보시면요.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에 산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과 관련 있을 때 한해서 보시면요.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정보구역, 이건 해양부 장관이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딱 보시면요. 해당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고요. 입지규제, 이건 국토장관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속 결정, 그런 어떤 구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